조만간 미국은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몰려온 난민들은 미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죠. 거대한 자연재해와 경제위기의 공포가 미국 전역을 뒤덮은 그때 한 예언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에게 붕괴할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한 미국 소녀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을 선택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저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곤 했고, 먼 곳에 대한 이야기와 모험을 상상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 주변 환경은 크게 변했죠. 미국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죠. 남쪽 국경에서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도시 곳곳은 무질서와 폭력으로 물들고 있어요.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죠. 도시는 황폐해졌고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늘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워요. 뉴스에서는 연일 폭력과 혼란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지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한국을 낯설고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달라. 가난하고 질서도 없고 위험한 나라야.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의 미국 상황보다도 더 어지럽고 위험한 나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의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상태였으며 할아버지가 미군으로서 주둔하는 동안 곳곳에서 그 긴장을 직접 체감했다고도 하셨죠. 특히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동두천과 평택 지역에는 군사기지가 많았고 미군들은 정기적으로 훈련과 대비 태세 점검을 하며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야 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어. 어디서 총성이 들려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은 절대 가면 안 될 곳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이미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유튜브에서 본 한국 여행 영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교통 시스템, 그리고 활기찬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혼란스러운 미국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지내볼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죠. 과연 내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출국을 앞둔 날, 할아버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이제 옛날과 달라요. 가서 직접 보고 올게요. 그렇게 저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 서 있었고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미국의 공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큰 유리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는 바닥은 눈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벽에 붙은 간판들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 덕분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낙후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학교 친구들이 말하던 현대적이고 빠른 한국의 모습만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항을 나와 저는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어요.
열차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죠. 긴 터널을 지나자 창밖으로는 서울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보도 위를 걷는 사람들과 거리를 밝히는 화려한 전광판, 작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열차 안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 장면이 새롭고 신기해서 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이 화려한 도시에서 제가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기대감이 커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전에 사진으로만 봤던 이 궁궐을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궁궐은 아름다운 정원과 옛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조각들이 고풍스러움을 자아냈죠. 특히 근정전의 높은 지붕과 기둥들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경복궁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죠. 옆으로는 예쁜 전통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포즈를 지으며 예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복의 우아함과 고운 색감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의 드레스를 연상하게 했죠. 부드러운 비단이 햇빛에 반짝이고 화려한 자수가 어우러진 한복은 인위적으로 장식한 드레스보다 훨씬 더 품격 있어 보였어요. 궁궐을 걸으며 저는 가이드 선생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건물과 조각상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그 덕분에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궁궐의 모습과 정성스럽게 보존된 예술적 세부사항들을 보며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한 후 한국에서의 모험은 계속되었어요. 하루 종일 마치 비밀스런 보물을 찾는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죠. 날씨는 밝고 따뜻했으며 서울의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깨끗한 인도로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을 보며 걸었고 주변의 건물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반짝였어요. 우리는 시장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죠.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돈을 챙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작은 카드를 들고 있거나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었죠. 그리고 사용하던 핸드폰만 대자 결제가 이루어졌고 간편하게 탑승했어요. 저는 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죠. 버스에서 내릴 때도 사람들은 모두들 카드나 핸드폰을 찍고 내렸어요. 나중에 왜 그런지 물어보니 한국에는 환승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다른 버스를 갈아탈 때는 공짜로 타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죠. 제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도 생겼죠. 저는 버스에서 내려 분주한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색깔, 소리, 냄새로 가득했죠. 혹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럽고 낙후된 시설은 아닐까 걱정하며 들어섰죠. 그러나 시장은 현대식 건축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많은 가게들이 보였고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간식, 기름 끓는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제 식욕을 자극했죠. 저는 설탕에 묻혀진 바삭한 꽈배기를 맛보았는데 쫀득하고 바삭한 식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늘 먹던 도너츠보다 훨씬 맛있었죠.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소로 맞이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상인분들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품을 소개하시고 손님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차갑고 미개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스며들어 있었죠. 저는 몇 마디 한국어를 시도해 보았고 만난 분들께서 격려의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저를 그들의 활기찬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초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있는 용산으로 향했어요. 소속사 건물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줄을 서 있었고 내부에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굿즈가 진열되어 있었죠. 공식 포토카드, 앨범, 응원봉 등이 줄지어 있었고 많은 팬들이 이것들을 구경하며 쇼핑하고 있었죠.
저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소속사 벽에는 팬들이 남긴 메시지가 가득했고 곳곳에서는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평소 가지고 싶었던 포토카드를 구입하고 팬으로서의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방문 중 가장 기대했던 롯데월드에 방문했어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 도착했는데 이미 설렘이 가득했죠. 지하철역에서 나와 롯데월드 입구로 향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그 활기찬 분위기 덕분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입구에서 티켓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죠. 실내에 이렇게 거대한 놀이공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가득 채운 유리돔을 통해 들어온 햇빛은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해줬어요. 저는 가장 먼저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어트랙션을 탔어요. 배를 타고 신비한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이었는데 중간중간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장식이 너무 정교해서 진짜 모험을 떠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롯데월드의 대표 놀이기구인 아틀란티스에 도전해봤죠. 빠르게 질주하는 코스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온몸이 짜릿한 전율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신났어요. 열심히 놀이기구를 타서 배가 고파진 저는 먹거리를 찾아 나섰는데 제가 놀이기구만큼이나 기대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놀이공원 안에도 다양한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먼저 호떡을 사 먹었는데 달콤한 꿀과 견과류가 들어간 따끈한 호떡은 저를 행복하게 했죠. 그 다음으로는 떡볶이를 먹었는데 처음엔 빨간색이 너무 매울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쫄깃한 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위로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하지만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는 순간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다시 타고 싶을 정도로 짜릿한 경험이었죠. 밤이 되자 롯데월드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환상적으로 변했어요. 화려한 조명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퍼레이드가 시작됐어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가는데 춤추는 공연자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같이 흥겨운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여행 중 롯데월드는 단연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즐거움과 감동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을 깊이 있게 느껴보고 싶어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제 롯데월드에서 현대적인 한국의 매력을 경험했다면 오늘은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침부터 설렜어요. 저는 먼저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데 길 양옆으로 전통적인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주변 건물들도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이렇게 전통을 간직한 거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거리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전통 공예품과 한지로 만든 소품을 파는 가게, 그리고 한국의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까지 정말 볼 거리가 많았어요. 특히 한글이 적힌 기념품들을 보는데 한국의 글자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캘리그래피가 너무 멋져서 작은 엽서를 하나 샀어요. 그러다 한복 대여점이 보여서 저도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색상의 한복 중에서 저는 하늘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가 있는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리에서 다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저도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인사동을 걷다 보니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무로 된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차 메뉴를 보다가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 대추차를 마셨는데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나온 전통 다과도 정말 맛있었죠. 차를 마신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인사동에서 멀지 않아서 걸어서 이동했는데 가는 길에도
전통적인 가게들과 골목길이 이어져 있어서 걷는 내내 즐거웠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문, 그리고 섬세한 창살이 있는 한옥들이 언덕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마을에 들어온 것처럼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특히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본 한옥들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멀리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이는데 한옥과 현대 건물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옥 체험 공간도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방 안에는 전통 가구와 병풍이 있었고 따뜻한 온돌 바닥이 너무 신기했어요. 가이드분이 한옥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자연을 존중하는 한국의 건축 철학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창문을 열면 자연바람이 들어오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어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에는 전통 디저트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고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에 퍼지더라고요. 부드러운 팥의 질감과 함께 쫀득한 새알심이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팥죽은 그냥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동짓날에는 애군을 쫓기 위해 팥죽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팥죽 한 그릇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새삼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해가 질 무렵 북촌 한옥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고즈넉한 한옥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까지 평온해졌어요.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이곳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죠.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하고 계셨지만 제가 밝은 얼굴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조금씩 미소를 보이셨어요. 저는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오늘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다녀왔어요. 전통적인 한옥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온돌 바닥의 따뜻함도 신기했고 찻집에서 마신 대추차는 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과는 많이 달라졌나 보구나. 너에게 그런 감정을 주는 곳이라면 참 좋은 곳일 거야. 그 말에 저는 더욱 기쁘고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돼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 전통 문화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많이 배워오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구나.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었던 기억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저의 경험을 듣고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믿음과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한강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은 반짝였고 한강 다리 위를 밝히는 조명들이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까지 이곳은 낮과 다름없이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도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이 살짝 스치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쌓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돼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짐하며 저는 한강의 밤을 마지막으로 깊이 새겼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앞 정겨운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곳 감동 슈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